유쾌, 상쾌, 통쾌한 쾌 변호사와 함께하는 시원한 법률 나들이. 자, 오늘도 기분 좋게 쾌변과 함께 가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왔습니다. 쾌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공들입니다. 네, 통쾌 김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스민입니다. 안녕하세요, MSG입니다. 안녕하세요, 깨방정 깨작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육회 황변입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깨 작가님 들어오셨네요. 네, 좋습니다. 오늘도 저 사람들이 막 찾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왔는데요. 네. 조용. 소문을 잘못 듣고 온 것 같아요. 와와. 패널들이 한 명씩 빠지기를 학수고대하시네요. 들켰어요? 이변님이 오늘 못 오시게 되셔가지고 제가 네. 안타까운 마음에 네. 한 10분의 1이나마 해볼 요량으로 지금 들어왔어요. 진짜 제발 부탁인데 10분의 1만 하세요. 아니, 멘트 욕심 좀 있으신 편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좋아요. 저는 좋아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깨 작가님이 너무 좋아하는데 청취자가 안 좋아해요. 근데 본인이 들어간 거하고 안 들어간 거하고 편집할 때 차이가 있어요? 기분이 일단 좋아지고요. 아, 진짜요? 들리는 시간도 다르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되게 섬세하게. 본인 목소리. 3배 더 들어가죠. 근데 이거 자기가 녹음하고 자기가 편집하면 약간 편파 아닌가요? 그래서 초피디님이 그거를 방지하고자 그 파트는 본인이 하겠다고. 현명하십니다. 견제자가 있으시네요. 네. 아, 그러면 우리 인사도 다시 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깨 작가님 안 오신 것처럼 해서 한번 따고 깨 작가님 멘트 다 날리면 그냥 다시 5명만 녹음한 걸로 해서. 그것도 걱정 안 하는 바는 아니에요. 잘 계셨어요, 그래서 깨 작가님? 그럼요. 저는 매일 이거 생각에 여념이 없는 상태라서요. 편집하면서도 사실 저희가 편집 실력이 좀 떨어져서 그런지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근데 이렇게 하고 질렸어, 이제 더 안 해. 한 번 또 듣고 이거 좀 더 하자. 좀 더 하자. 저희 나중에 한 50회 100회쯤 되면 시간 한번 드릴게요. 누구가 가장 편집하기 힘들었는지. 지금이라도 말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지금은 안 되고. 오늘 뭐 좋은데요. 그래서 확실히 깨 작가님이 좀 오시면 좀 분위기가 좀 밝고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도 입에 침 바르고 하시는. 그만 좀 하시고. 죄송합니다. 제가 화낸 거 아니고요. 네. 자, 제발 10분의 1만. 네. 오늘도 한번 신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아니, 이런 법이다 이슈가 진행됩니다. 네, 도대체 탄력 근로제가 뭐길래 이 난리일까요? 시작은 근로시간 단축이었습니다. 올해 3월 일주 최대 68시간에 달하던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탄력 근로제를 둘러싼 노사 갈등의 서막이 올랐는데요. 경영계는 탄력 근로제 확대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방안이라는 입장인데,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 입법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며 총파업까지 불사하고 있는 거죠.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모두가 돈을 버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법이다 이슈에서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탄력 근로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소개를 먼저 해주시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가 노동 시간이 되게 긴 편이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2016년도에서 그 OECD에서 조사한 그 노동 시간에서도 저희가 2위를 차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이유로 노동법을 이제 개정을 하면서 노동 시간이 최장 주 52시간으로 되게 됐는데요. 그 주 52시간이 어떻게 계산되게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근로기준법상으로 일주일간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이거는 개정 전후가 똑같아요. 그래서 일주간 근로시간 40시간 초과할 수 없는데, 대신에 당사자, 기업과 노동자 간에 합의를 하면 일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조항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시간하고 연장을 해서 12시간 또 근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노동법을 근기법이라고 부르는데요. 근기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고용노동부가 일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조항에서 말하는 일주일이 휴일은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행정 해석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이건 법은 아닌데 고용노동부가 스스로 법을 해석한 해석을 내놓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만 40시간,
그리고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연장하는 것만 12시간. 그럼 휴일에도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그런 조항도 있어서 그러면은 토요일, 일요일 각 8시간, 8시간 하면 40 더하기 12 더하기 8 두 번 해가지고 총 68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고용노동부의 해석 때문에 이제 이번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일주일간 최장으로 할 수 있는 만큼 노동을 하면은 일주일에 68시간을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번에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되면서 근로기준법에 아예 일주일이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라는 정의 조항이 추가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고용노동부의 해석과 반대되는 입법을 이제 해버린 거죠. 일주일에 고용노동부는 월요일에서 금요일만 말한다라고 했는데 아예 입법으로 아니다. 일주일은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7일을 말한다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로기준법에서 일주일간 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일주일에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는 시간은 12시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일주가 월요일에서 일요일이 되니까 일주일에 40 더하기 12, 그러니까 52시간만 최장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네. 저녁 6시에 나와야 되는 거고 네네. 추가로 하게 되면 뭐 한두 시간 정도씩만 더 하고 그 이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월요일에 야근을 한다 하면 꼭 야근을 2시간 이내에 끝내야 돼 이건 아니에요. 그 날에 야근을 많이 할 수는 있는데 일주 단위로 쳤을 때는 그 야근을 하는 시간이 12시간을 넘으면 안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더 일을 하게 돼서 수당을 받으면 더 일을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요. 더 일을 하게 되면 고용주가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벌칙 조항이 지금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일을. 그러면 신고하십시오. 그러니까 야근 수당을 줘도 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일단은 9 to 6 아무도 그 생각을 안 하셔요. 9 to 6면 9시간인데 왜 8시간? 점심시간. 그래서 네, 법적으로 휴게 기간 1시간이 포함이 돼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9 to 6가 8시간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곱하기 월화수목금 하면 40시간이 되죠. 네. 그래서 그 40시간이 원래는 정해져 있는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실 법 이름이 52시간인 것 자체가 좀 슬픈 얘기예요. 원래는. 맞아요. 원래는 40시간이에요. 원래는 40시간, 네, 40시간이 근로기준법인데 너도 나도 야근을 하는 게 생활화가 되다 보니까 너무 당연하게 야근과 특근의 리미트를 정한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래서 예전에는 40시간에다가 이제 주중만 따져서 12시간 더하고 주말은 아예 별개로 또 8시간 해가지고 따졌었는데 니네 주말도 그냥 다 같이 포함해서 해라.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해석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총 근무 시간을 줄이려고. 그래서 40시간 이후에 근로하는 12시간에 대해서는 야근 수당과 휴일 근무 수당을 받아요. 근데 실제로 저는 제가 직장 안 다녀서 모르지만 주변에 친구들 보면은 12시 넘는 친구들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그럼 이건 불법인 거예요? 그래서 불법입니다. 그런 걸 하죠. 이제 제외 시간이라는 걸 입력해서요. 그러니까 내가 12시까지 일했으면 그중에 2-3시간은 일을 했지만 마치 다른 데 다녀와서 일을 안 한 것처럼 서류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시스템상. 맞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좀 발생을 해요. 회사에서 실제로 야근을 하는데 그거를 못 올리는 거예요. 네. 야근을 못 올리고 그러면 돈을 당연히 못 받게 되는 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출퇴근이 다 이제 찍히니까 그러니까 아예 중간에 이제 일을 안 했다고 제외 시간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시스템상에. 그리고 근데 이제 처벌 관련해서는 그 처벌을 6개월간 그 유예를 좀 해가지고요. 실제로 단속을 하고 처벌이 되는 거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야근 2시간 이상 그러니까 뭐 어쨌든 52시간 이상 못 하는 거고. 맞습니다. 근데 일을 더 시켜야 되는 더 뽑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 무조건. 네, 맞아요. 그런 취지인 거죠. 그렇죠. 예외가 있기는 한데요. 그 근로기준법에서 특례 유지 업종이라고 해가지고 그 이제 이런 야근 12시간 한도 이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 그러니까 좀 더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는 그 업종을 좀 정해놓고 있어요. 예전에는 총 26개였는데 이것도 너무 많다, 문제가 많다고 해서 이번에 21개를 없애고 지금은 5개가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운송업들이에요. 육상 운송, 수상 운송, 항공 운송. 이분들은 이제 저녁에도 이렇게 막 트럭 운전해서 많이 이렇게 배송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현재 특례 업종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 특례 업종으로 빠진 게 쉽게 말해서 두 가지로 생각하면 돼요. 운송업이랑 보건업.
병원을 네, 말씀하시는 그래서 거죠? 병원은 이제 레지던트들은 전공의 특별법으로 해가지고 80시간으로 정해져 있고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말이 되게 많은데 이것도 이제 점차적으로는 이 특례 유지 업종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 예정입니다. 변호사는 안 들어가 있네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 그 법률의 시행일도 조금 달라요. 그 이제 좀 대단히 대기업들을 일단 먼저 시행을 시키고 이제 좀 소단위 영세한 사업자들은 좀 뒤로 이제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 사용하는 사업장 공공기관 등은 2018년 7월 1일부터 바로 적용을 받기 시작했고요.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 근로자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그리고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 영세하죠. 영세한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이렇게 되게 됩니다. 네. 좀 멀었네요. 네. 네. 좀 시간이 남았습니다. 지금 사측 입장에서 지금 아니 아직. 네. 그러면 이제 탄력적 근로 사실 이 52시간은 이게 워낙 홍보가 잘 돼 있고 이제 언론에서 많이 다뤄서 다들 잘 아실 텐데 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저는 사실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상당히 뜨겁게 논의가 되고 있어요. 정확한 명칭으로는 탄력시간 근로제인데요. 현재 근로기준법 상으로도 탄력시간 근로제라는 게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네요.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51조에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주에 최장 40시간을 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2주, 이거는 이제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취업규칙에서 가능하다라고 하면 2주를 평균 내서 일주에 40시간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 주에 60시간을 일하고 다음 주에 20시간을 일하면 평균 내서 40시간이 되니까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탄력적 근로시간제라고 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면 2주간 그렇게 이제 탄력적으로 평균을 낼 수 있고 또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에 따라서 합의를 하면 3개월 단위로도 이렇게 평균을 낼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현행 근로기준법인데 정부에서 이 기간을 6개월로 늘리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6개월을 이제 하나로 잡고 그 안에서 이제 하루간에 아무리 많이 해도 이제 그걸 평균을 내 가지고 일주일에 40시간이 되면 괜찮다. 이런 이제 입법을 하려고 하고 있어서 당연히 이제 노동계에서는 이제 반대를 하고 있고 이제 경영계에서는 이렇게 해주면은 경영에도 도움이 된다. 유연하게 근로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 관련해서 지금 녹음하는 지금도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아직 논의 중인 거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배경을 보면 네. 이제 주 52, 그러니까 너무나도 당연히 야근을 하고 있다가 주 52시간을 해야 되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운송업 같은 경우에는 주 52시간을 딱 정해 버리게 되면 그 운전하시는 분들을 엄청 많이 뽑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런 물류업이라는 게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간에 고저가 있잖아요. 일이. 네, 그렇죠. 그래서 바쁠 때 성수기 비수기. 네, 그렇죠. 성수기 비수기. 예를 들면 명절이나 이럴 때는 사람을 그러니까 더 이상 더 뽑지 않더라도 있는 사람들로 일을 막 시킨 다음에 비수기 때는 대신 좀 쉬어라.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탄력근무제. 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 방금 공드리님께서 말씀해주신 그게 이제 경영계 쪽에서 주로 주장을 하는 이제 논거가 되겠습니다. 그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이유로 반대를 하나요? 네, 반대하는 이제 주로 노동계 쪽에서는 이렇게 탄력적으로 시간을 계산해버리게 되면 아까 예로 들었다시피 이제 2주로 생각을 해볼게요. 이번 주에 60시간을 일하고 다음 주에 이제 20시간을 일하면은 이제 40시간이 평균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번 주에 60시간을 일했는데 그러면은 원래 같으면은 40시간을 일하는 거니까 사실 6시 이후에 저녁에 이제 연장 근무를 하게 되잖아요. 하루에 좀 많은 시간을 일을 하게 되잖아요. 원래는 그러면 이제 근로기준법상 연장 수당이라는 걸 받게 돼요. 야근 수당인 거죠. 네. 근데 이거를 2주간으로 해서 퉁쳐가지고 평균 40이면 야근을 했지만 연장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네네네. 조금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진짜? 실제로 저희가 16시간을 일한다고 16시간? 그러니까 16시간을 일한다고 했을 때 8시간 일하면 그러니까 임금이 나온다고 쳤을 때 그리고 12시간, 4시간 이렇게 일하면
4시간은 1.5배가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총 임금은 더 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 기본 소득을 그 연장 근무랑 특근까지 이제 합해서 이제 경제를 꾸려 가시는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이 정도 수입이 들어왔으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애들 학원도 보내고 뭐 대출도 받고 했는데 갑자기 총 수당이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어느 정도일까요? 대략적으로 예측을 해보자면 만약에 그래도 뭐 한 달에 뭐 시급 최저시급으로 따졌을 때 몇십만 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그럴 것 같아요. 그냥 대강 계산을 해봐도 하루에 방금 들어주신 사례로 보면은 그 16시간 그거 치면은 벌써 뭐 그러니까 아니거랑 4만 원 차이? 그러니까 내년 최저시급을 대충 10,000원 정도라고 계산해 봤을 때 4시간에 대해서 1.5배가 나오면 2만 원, 하루에 2만 원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루에 2만 원에 그 법정 근로시간 20일 정도 따지면은 한 40만 원 정도 되겠네요. 되게 크네요. 저 잠깐 이해가 안 되는 게 만약에 제가 오늘 9 to 6를 안 하고 9 to 8을 한 거예요. 2시간 일을 더 했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날 4시에 퇴근을 한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그러면 그 2시간에 대해서는 야근 수당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왜 그걸 탄력근무제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틀 합쳐서 이상하네요. 네가 이틀 합쳐서 평균 내면 9 to 6니까 너는 야근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일을 한 거다. 일을 한 거다. 그러니까 4시 너가 일찍 퇴근했으니까 네네네, 다음날 그렇죠. 주 40을 그냥 한 거다. 이제 그 이 연장 수당의 기준이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 일주에 40시간을 넘는 부분에 이제 1.5배, 그 통상임금의 1.5배로 이제 수당을 받게 되는 건데 그 1시간에 40시간을 안 넘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 2주에 탄력 근로를 하게 되면 이번 주에 60시간 했어도 너가 다음 주에 20시간 할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일주에 40이 안 넘은 거야. 그러니까 연장 근로 수당이 안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애매하네요. 네. 그래서 이거를 사실 뭐 다 합쳐보면 다음 주와 이번 주를 합쳐보면 일주에 40 한 건 맞긴 맞아요. 그렇죠. 맞긴 맞는데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이번 주에 60시간을 일하면 사람이 힘들잖아요. 연장 근로 수당을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죽을 것 같아요. 야근 많이 하시나 봐요. 어떻게? 야근 수당을 잘 받고 계시나요? 그래서 이 연장 수당을 주는 이유 자체가 사실 사람이 이제 너무나 이렇게 피곤해지니까 사실 이제 연장 근로를 최대한 하지 말라는 의미고 하루에는 이만큼만 일해 너무 힘들잖아 이런 의미고 이제 그거를 이제 약간 과로라고 할까요? 좀 이제 더 힘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당으로 주는 건데 그러니까 힘드니까 더 일하지 마라기보다는 사용자한테 제한을 가한 거죠. 그렇죠, 사용자한테. 그러니까 근로자를 야근을 시키려면 너가 돈을 많이 지불해야 되니까 네. 사람을 더 뽑던지 아니면 네, 일의 양을 조절해서 네. 근무자가 야근하지 않도록 해라. 맞아요. 이게 조금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계속. 근데 이제 이거를 산수적으로만 이렇게 탁탁 더해버리면 일주에 40시간이 돼버리니까 문제 없잖아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그 일을 실제로 수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한 주간에는 굉장한 근로를 좀 혹사를 당하고도 수당을 못 받게 되는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좀 생각해볼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이거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이제 52시간으로 일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제 관리할 필요성이 생기면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황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갑자기 훅 들어오시네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네, 일단은 뭐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장단이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걸 보편적으로 도입하는 건 저는 좀 반대고요. 예외적으로 이런 것들이 필요한 업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해서만 좀 선별적으로 선택해서 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분명히 이게 좀 이게 법으로 도입이 돼서 안착이 되면 제가 볼 때는 그 경영계 쪽에 유리한 쪽으로 근러니까 쉽게 말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안 주는 쪽으로 악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정착이 되면 이건 뭔가 근로기준법의 취지나 그런 거에도 전혀 맞지 않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찬성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이 다 이런 걸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선진국이 반드시 옳지 않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얘기에 100% 동감해요. 선진국이 다 옳지 않다는 거엔 100% 동감하지만 저희가 이런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얘기들이 나올 때 항상 선진국 얘기를 항상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선진국들은 이제 뭐 미국이나 일본, 유럽 이런 데는
소위 사회적 보장 제도가 잘 돼 있다고 하는 사회에서도 이 탄력 근무제를 1년짜리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정성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유연성을 확대해야 된다. 그런 나라들도 그런 제도적 보완 장치가 없이, 그러니까 정말 그 뭐 추가 야간 근로를 했을 때 야간 근로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지급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로 되어 있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도가 마련이 잘 돼야 된다. 그게 선결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지금 이 사안만 놓고 보면 지금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말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찬성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선진국은 1년이다.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황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탄력근로제를 그럼 그 나라가 도입했으면 어떻게 도입했는데 그래서 그 보완책은 뭐가 있지 이걸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 나라들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장제도 같은 노동 안정성이 마련돼 있는 상태에서 유연성도 같이 도입하는 상황이고 우리는 그게 안정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도입하는 건 약간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필 작가님. 저 발언권 주시는 거예요? 감격의 눈물. 손을 하도 들어가지고 천장 뚫리는 줄. 저 말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 저도 듣기로는 핀란드 뭐 여기도 이제 1년 탄력 근로제가 있고 그렇대요. 근데 우리나라랑 이 상황이 다른 게 우리나라는 멕시코 다음으로 제가 알기로 2등을 기록하고 있는데 2000 몇십 시간. 근데 이제 그런 나라들은 아예 기본적으로 근로시간 자체가 짧으니까 그러니까 그 탄력 근로제를 하더라도 우리나라랑은 상황이 우리나라가 탄력 근로제를 시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들이 시행하는 탄력 근로제랑 뭐 맞먹을 수 있달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많은데 근데 지금 이렇게 나온 이유가 원래는 아까 애초에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68시간 원래 이렇게 해서 노동자들을 이렇게 일하게 했던 것이 지금 52시간으로 줄었으니까 이 상황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거를 주장하고 있긴 한데 근데 어쨌거나 정상적인 그 근무 형태가 아니었으면 그것을 되돌린 다음에 사람을 더 고용을 하든지 아니면은 업무의 효율을 다른 방식으로 높이든지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예전 방식으로 더 시간을 이 사람한테 A라는 사람을 지금 52시간밖에 못 쓰는데 예전처럼 70시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68시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그 제한된 그 사고에서 그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근데 이제 그런 측면도 있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사실 뭐 이것도 뭐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 경기가 사실은 좋지 않잖아요. 좋지 않고 이제 신규 채용도 뭐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 한 상황에서 과연 기업이 사람을 더 뽑을 여력이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지금 일손이 필요한 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갑자기 이제 사실 돈을 더 줘도 이제 일을 못한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했을 때 이제 인력 공백이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보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질문을 패스하겠습니다. 저도 그 공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사람을 더 뽑아서 조금씩 나눠서 일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야근하는 친구들한테 왜 너희 대표는 사람을 더 안 뽑냐. 난 만나야겠다 대표를 맨날 그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게 안 되니까 못 뽑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대기업의 경우는 잘 모르겠지만 영세한 기업이라고 한다면. 근데 왜 저희 나라만 이러는 건가요? 다른 나라는 잘 그런 들어가나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면 너무 기업 편만 든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요번에 욕은 누구한테 해야 될지 알겠죠? 아니 저는 항상 중립적인 입장이니까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우리나라가 소위 말해서 노동 유연성이 되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제도적으로요? 네, 그렇죠. 지금도 정부에서 하고 있는 운동 중에 하나가 이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리고 비정규직을 뽑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규직이라는 얘기는 해고, 그러니까 고용도 그렇고 해고가 되게 자유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선진국 얘기하지만 대표적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드 보면 나오잖아요. 뭐 you're fired 하면 당장 이렇게 짐 싸갖고 박스에 짐 싸갖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소방서가 와야죠. 그러니까 나 이런 거 웃으면 안 돼요. 소름 돋았어요. 소름. 이미 웃으셨습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람이 필요할 때 이제 단기 근로자들 이제 뽑아서 일을 시키고 아니면은 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사람을 이제 해고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자유로우면 기업이 사람을 뽑을 수가 있는데 일단 사람을 뽑고 나면 고정 비용이 증가를 하는 거예요. 자를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거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일자리가 많으면
그러니까 일자리가 많아서 그런 이제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쉽게 다른 직장을 구할 수가 있으면 사실 비정규직을 할 수 네, 있는데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잘려도 다른 데 가서 일을 하고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노동 유연성이 확보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일자리가 적으니까 쉽게 해고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를 만들면 더 큰일 날 수가 있는 그렇네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이게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고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뭐 되게 전문가분들도 되게 풀기 어려워하시는 숙제다. 문제라서 그래서 기업이 사람을 쉽게 못 보는 이유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때 네네. 이런- 동의합니다. 저는 네. 그거는. 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결국 일자리 창출이 문제인 거네요. 그렇죠. 아 그럼 이건 좀 딴 얘기긴 한데 우리나라는 그러면 근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긴 한가요? 제가 어려운 문제죠. 이거는 해결할 수 있는 게 자스민님이 사장이 돼서 일자리 창출을요? 그럼요. 저 좀 써주세요. 수당은 잘 주실 거죠? 수당은 잘 줄 거예요. 야근 수당, 특근 수당 잘 챙겨주시. 근데 또 이제 노동자 측면에서 보면은 그거는 이제 회사가 잘 어레인지를 해야 되는 측면이고 우리가 분명히 노동을 하고 있고 사실 일 다들 야근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힘들잖아요. 솔직히 하루에 8시간으로 정해놓은 게 그냥 정한 게 아니라 이것도 많은 연구를 통해서 8시간 일했을 때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일의 성과가 높고 한 거기 때문에 8시간으로 정해놓은 거고 하루에 막 10시간, 12시간씩 일하면 사실 되게 힘들잖아요. 효율도 떨어지고 아무리 돈을 그러니까 사실 보상을 그냥 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난 돈 줄 테니까 너 일해. 그거잖아요. 사실 이렇게만 해결하는 건 솔직히 좀 문제가 있는 거고. 근데 심지어 이 그러니까 탄력 근무제를 하면 돈도 더 안 줘. 난 분명히 야근했는데 난 분명히 하루 12시간 일했는데 돈은 똑같아. 그러니까 사실 6개월 뭐 지금 주장하는 것이 6개월 일하면 돈도 똑같아. 이건 사실 노동자 측면에서는 정말로 잘못된 제도. 그렇죠. 불합리할 것 같아요. 불합리한 제도 같은. 이게 또 사람 몸이라는 게 한 번 망가지면 쉽게 돌아오는 게 아니고 맞아요. 우리나라가 노동시간 안 그래도 많고 과로사에 대한 우려도 되게 많고 되게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그 과로에 관해서 이제 당연히 노동계에서 이제 이거 과로사를 너무 조장하는 뭐 입법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 이게 실제로 그 고용노동부 지침을 조금 살펴보면 약간 되게 오묘한 지점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그 고용노동부에서 고시를 하는 지침 중에 좀 길어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이라는 고시가 있어요. 네. 여기 고시에서 어렵다. 길죠. 네. 진짜 고시 같네요.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잘 맞으세요. 지금 조 PD님이 뒷목 잡고 쓰러져. 내가 저걸 처음 알아보고. 아니 김대님이 웃어주시면 안 되는데 웃어주셔가지고. 어떻게. 네, 그래서 이 고시에서 그 과로의 그 만성 과로의 기준을 조금 말하고 있어요. 만성 과로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 발병 전에 12주 동안 업무 시간이 일주 평균 60시간이었을 때. 60시간이었을 땐 이거는 그런 과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또는 발병 전에 4주 동안 매주 64시간을 일했을 때 이거는 과로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오묘한 지점은 여기서 생깁니다. 이게 지금 그 탄력 근로 시간제를 잠깐만요. 발병 전에 아까 4주간 64시간 그리고 앞에 60시간은 몇 주? 12주요. 12주요? 12주 연속으로 60시간을 하면 이건 과로에 의한 거다. 발병이 그렇게 정하고 있는데 그 현재 그 근로기준법에서 현재도 그 2주 혹은 노사 간의 합의가 있으면 3개월까지 이 탄력 근로제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과로사나 과중한 임무로 인해서 상해를 입었다는 걸 증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네. 너무 기준이 높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현재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조항에 따르면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노사 간에 합의를 하면 3개월간 그 이제 평균을 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에도 특정 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한 주 동안. 그때에도 아무리 평균을 낸다고 해도. 그리고 그 2주로 만약에 평균을 낼 때에는 그때에도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주일 때는 한 주에 48시간 초과 못하고 3개월 평균 낼 때는 한 주에 52시간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제한을 두고 있는데 그러면 3개월 평균 낼 때로 치면 통상 근로시간 52시간에 연장 근로 최장 12시간까지 더해서 최장 한 주에 64시간을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6개월 단위로 할 수 있다고 해버리면 최악의 경우에 3개월 동안이나 매주 64시간을 일할 수 있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고용노동부가 고시를 하고 있는 과로의 기준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정말로 이게 그 과로를 조장하는 이제 그런 게 맞물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오묘하죠. 64시간이요? 네. 64시간을 5로 나누면 하루에 대충 한 12시간, 13시간인데 그렇죠. 그거를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뭐 12시간 할 수 있잖아 하는데 9시에 출근해서요. 휴게 시간 1시간 더 하고 그다음에 저녁을 먹으면 또 휴게 시간이 0.5시간이 또 붙거든요. 그래서 1.5를 더하면 9시에 출근해서 밤 10시 반 11시까지 일을 해야 돼요. 그거를 이제 계속 그거를 이제 6개월 기준으로 따지면 평균 잡았으니까 3개월 동안 3개월 동안 MSG님이 요새 맨날 그러고 있다고. 눈물이 나네요. 진짜 이해가 안 되네. 근데 사실 이렇게 일하면 병 안 나는 게 신기한. 그렇죠. 지금 병들어 보여요. 마음의 병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나 이거 웃을 게 아닌데 그죠? 근데 다 웃어놓고. 이렇게 말하면 진짜인 것 같잖아요. 자스민님 표정이 심각해지죠. 진짜 왜 그럴까? 진짜 이해가 안 되네요. 근데 이거 좀 다른 질문이긴 한데 왜 시간으로 노동 임금을 주는 걸까요? 일을 잘하는 사람은 5시간 갈 거 3시간만 하고 가도 되잖아요. 근데 일을 잘하면 3시간 하고 또 일이 주어져서 2시간을 더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시간 싸움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건 또 이것도 얘기가 또 많아지는데 쉽게 말하면 아직 어떤 사람의 능력이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불충분해서 그래요. 거죠. 네. 그거 만드는 게 되게 힘들고 그렇죠. 힘들 것 같기는 해요. 많은 기업의 인사팀들에서 이제 그거를 맨날 연구하고 맨날 하고 막 하는 게 그런 건데. 근데 되게 근본적인 질문이시고 되게 좋은 생각거리인 것 같긴 해요. 좋은 질문. 노동을 어떻게 산정을 해서 임금을 줘야 하는가.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성과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거 되게 우스갯소리인데 쉽게 말하는 서버 관리 있잖아요. 서버 관리. 서버 관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핸드폰 하고 있는 핸드폰 서버 관리 이런 것들이 티가 안 나잖아요. 사실 이런 거는 티가 안 날수록 좋은 거거든요. 티가 안 날수록 일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그럼 임금을 줄까요? 그래서 이렇게 잘 모르시는 윗분들이 가끔 가다가 회사에서 이제 좀 작은 규모의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서버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와가지고 이거 뭐야? 뭐 1년 동안 사고 한 번도 안 났네. 야 이거 뭐 필요하냐? 책임자 내보내 하고 하는 일이 없구나. 하는 일이 없구나. 근데 그럼 분명 사고 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세상에 평가를 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서. 맞아요. 이게 기준을 잡으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질을 따질 수 없으니까 양으로 그거를 규정을 해놓은 것 같고 그래서 뭐 노동가치론 이런 얘기할 때도 시간을 평균적인 노동 시간으로 규정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 조금만 더 뗄 게 아까 사업주 측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정말 채용을 더 하기가 어려운 이유들 말씀 좀 해주셨는데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재용이라든지 예를 들자면 그 사람들이 받는 임금이 엄청난데 그들이 또 갖고 있는 4대 유보금이 엄청난데 우리는 이제 탄력적으로 너희들을 내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채용을 할 수가 없어라고만 말을 하는 거는 그거는 그들이 먹는 과실이 사실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의 그 피땀에 의해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책임을 회피하고 더 큰 보화를 가지고 계속 묵혀놓기만 하는 그런 모습으로밖에 비춰지지 않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채용 여력이 없다라고 하지만 지금 이제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너무나 과로 비정상적인 노동이고 정상화를 시켰을 때는 채용 TO가 더 늘어나야 되고 그에 따른 사실은 돈은 그들이 사실은 물론 영세한 업자들은 못 갖고 있겠죠. 하지만 그런 대기업들에서는 사내 보유하고 있는 유보금 그런 걸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도 있는데 그들까지도 우리 할 수 없어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고쳐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회사들이 쌓아놓고 있는 그런 적립금 같은 것들
그런 게 항상 문제가 되고 하죠. 사람들이 지적을 하죠.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모시도록 하죠. 기업 대표님들을. 궁금하네요, 진짜. 스스로 왜 그렇게 출연하신 하는지. 저는 아직. 뭐 사내 유보금에 관해서도 말들이 많은데 뭐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기업만 있는 건 아니고 사실 전체 경제 규모로 봤을 때 중소기업이나 영세한 기업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대기업 기준으로만 보는 건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건 분명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기업들이 어렵다 하는데 진짜 어려운 게 맞냐? 너네 맨날 우는 소리하고 맨날 돈 없어서 사람 못 쓴다 그러는데 진짜 맞냐? 당연히 할 수 있는 맞아요.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가 있고. 그러면 그러니까 탄력적 근로시간제 말고도 네. 그 개정된 노동법의 내용이 조금 더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개정된 노동법 중에서 간단하게 나머지 소개드리면 뭐 근로시간이 축소가 됐다 보니까 그 한시적으로 특별 연장 근로라는 거를 또 도입을 하는 게 있고요. 예를 들면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되게 영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사업장에서는 이걸 갑자기 도입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다 해서 특별 연장 근로라는 거를 또 도입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거는 그 관공서 공휴일을 그 민간 회사들에도 모두 다 공휴일로 딱 적용을 하는.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 있냐면 관공서 등에 관해서는 규정이 아예 있어서 그 공휴일이다라는 게 이렇게 명확하게 돼 있는데, 민간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노동조합하고 사측이 체결하는 단체 협약이나 아니면 취업 규칙 같은 거에 적힌 대로 공휴일로 인정을 해주면 공휴일이고 아니면 아니고, 약간 이렇게. 그 명절 때 대체 공휴일 얘기 나오면은 네네네. 아씨 이거 다 공무원들만 쉬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를 아예 민간 기업한테도 다 똑같이 공휴일로 한다, 뭐 그런 내용이 좀 있고요. 또 마무리로 하나 더 좀 소개해드릴 만한 부분이 있는데, 이건 조금 중요한 내용이에요. 휴일근로 할증률이라고, 이것도 이 노동시간만큼이나 굉장히 싸움이 오래 지속됐던 부분이에요. 뭐냐면 아까 이제 저희가 수당 얘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연장 수당이 있고 야간 수당이 있고 휴일 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개정 전에 근로기준법에서는 어떻게 정하고 있었냐면, 연장 근로와 야간 근로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이렇게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평일 동안 그 최장 근무 시간 40시간을 다 채웠고 그 다음에 휴일에 나와서 일을 한 거예요. 그럼 40시간을 넘었으니까 연장 근로잖아요. 근데 연장 근로인 동시에 휴일 근로잖아요. 그럼 이거 그 연장 근로도 50% 가산, 그리고 휴일 근로도 50% 가산이면 이거 중복해서 가산해야 되는 거 아니야? 2배 받을 수 있나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측이 있었고,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은 주간 최장 근무 시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그죠. 40시간이니까 휴일 근무는 이거는 연장 근로에 포함이 되는 얘기가 아닌 거지. 그래서 휴일 근로 수당만, 그러니까 50%만 받아가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견해 간의 싸움이 계속됐어요. 2008년에 이제 소송이 제기됐었는데, 그게 1심, 2심 거쳐서 2심에서는 이제 그 노동자분들 측이 조금 이제 일부 승소를 하셨었는데, 대법원에 이렇게 올라가고 6년간이 묵었어요. 왜냐하면 대법원도 이거를 판결을 하기가 너무 민감한 사안이고, 이거가 사회적 파장이 클 수 있으니까. 이게 한번 결정나게 되면 이제 굉장히 많은 사업장에서 적용을 받게 되니까 6년을 묵혔는데, 그러니까 명백한 게 아니라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거라서 그런 거죠.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사실 저는 이건 해석의 여지 문제는 아니었고 좀 약간 필요에 따른 네. 억지 해석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 싸움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근로기준법 개정하면서 조금 명확하게 바꿨어요. 그럼 어떻게 바뀌었냐면, 궁금해요. 빨리 얘기해 주세요. 평일에는 연장 근로를 하면 50% 가산, 아까 그대로고요. 휴일에는 이거랑 별도로 생각, 요렇게만 해. 휴일에 근로할 때는 8시간 근로를 하면은 50% 가산, 휴일 근로만, 휴일 수당만 받고,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하는 거는 100% 가산. 그렇게 바뀌었어요. 아예 명확하게 이렇게 바꿨어요. 그리고 야간 근로라는 것도 아까 있었다고 했잖아요. 야간 근로는 뭐 연장 근로랑 야간이 겹치든 휴일이랑 야간이 겹치든 이거는 중복해서 원래 받습니다. 이건 원래 중복해서 받고요. 네,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고 나서 아까 대법원에서 6년간 그 소송이 묵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 판결이 다소 좀 맥 빠지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뭐였냐면, 이번에 근로기준법 개정하면서 일주일에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이라고 했잖아. 네네. 그 말이라는 거는 그 전에는 5일이었다는 뜻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면 그 전에도 역이용했네. 뭐 약간 이런 거죠. 이거를 7이라고 해석해버리면은 이거 개정의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월요일에서 금요일로 생각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휴일 근로 수당만 주면 된다. 이렇게 이제 개정된 법이 소급 적용되는 건 아니고 그런 건 그러니까 아니고 이전 사건 발생 당시의 법률에 기초해서 판결을 한 거네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이 개정된 거를 봤을 때 예전에는 이렇게 해석해야 맞다. 뭐 그렇게 이제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네네. 이게 좀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이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건데 사회가 합리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무 시간이 많다고 해서 꼭 사회 생산성이 높아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적절한 근로 시간을 통해서 또 요즘에 또 이렇게 제가 꿈꾸는 삶이기도 한데 저녁 있는 삶에 대한 너무 얘기를 중요하죠. 그렇죠. 저녁 있는 삶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퇴근하고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렇죠. 그런 뭐 아니면 뭐 혼자 살더라도 이렇게 TV 보면서 이렇게 혼밥도 여유 있게 또 하고 그래야 또 내일 또 열심히 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새 TV는 연령이 높은 사람만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어떡해. 아니 이렇게 말하는 저도 저녁 있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요. 네, 근데 뭐 각자 다 이야기하는 게 어느 정도 뭐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좀 이렇게 좀 합의와 절충을 조금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딱 하루에 40시간, 그러니까 52시간 얘기하지 말고 딱 40시간 일하고, 그렇죠? 모두가 다 40시간씩 일하고 그에 대한 정당한 노동의 대가도 딱 받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 일자리를 창출합시다. 네. 네덜란드에서는 4시에 퇴근한다고 어디서요? 최근에 본 것 같은데 네덜란드였나? 그래서 네덜란드. 그렇죠.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내보내야 돼. 그래서 좀 나대면 좀 알릴 필요. 이런 거 자르면 이번에 욕은 제가 받겠습니다. 작가 이름 바뀌시는 거 아니에요? 욕바지 작가로? 나는 해고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You're fired. 네. 그래서 뭐 김민님 마무리. 네네. 어쨌든 뭐 어려운 문제이긴 하고 뭐 물론 사측에서도 사측에 뭐 이해관계가 있을 거고 그쪽 이유가 있을 거고 하지만 그 일을 하는 거는 사람이고 사람이 일단 살아야 되고 우리가 너무 실제로 과로해서 죽는 뉴스가 아직도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삶은 좀 바꿔보자. 그런 데는 좀 공감을 해주시고 좀 더 나은 방향을 찾을 수 있게 좀 중의가 모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모두 각자 건강 잘 챙기시고요.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가시기 전에 구독, 즐겨찾기, 좋아요 그리고 하트 잊지 마시고요. 댓글도 좀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캐위언과 함께하러 와주실 거죠? 그리고요 혹시 사연 보내실 게 있으면 콜로열빵빵 COOLAWYER00 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